지혜로운 원님의 판결.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논밭이 수십 마직이나 되고 쌀 창고가 여러 개나 될 만큼 부자였지요. 하지만 마음씨는 그 재산만큼 넓지 못했습니다. 김진산의 옆집에는 박씨성을 가진 과부가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박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과부의 아들 돌쇠가 김진산의 대문 앞을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냄새도 좋지만 이 냄새도 참 좋은데? 돌쇠는 그저 담장 앞에 잠시 서서 냄새만 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김진사가 보고 말았죠. 이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내 집 담장 앞에서 냄새나 맡고 서 있었지. 내가 우리 집에서 굽는 고기 냄새를 공짜로 즐겼으니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요즘으로 치면 황당한 주장이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요. 냄새도 내 재산이다.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고기로 만든 냄새를 네가 공짜로 맡았으니 당장 값을 치러라. 김진사는 돌쇠를 관하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돌쇠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이 또 트집을 잡는구나. 돌쇠야, 걱정 마라. 어머니가 내일 김진사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볼게. 하지만 김진사는 박과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아에 소장을 냈지요. 며칠 후 박과부와 돌쇠는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당시 그 고을의 원님은 이판서라는 분이었는데 청렴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원님 나가신다. 다들 고개를 들어라. 김진사, 내가 낸 소장을 보았다. 옆집 아이가 네 집 담장 앞에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원님. 그 아이가 제 집 담장 앞에 한참이나 서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비싼 돈을 들여 장만한 고기로 만든 냄새인데 그것을 공짜로 즐겼으니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과부 쪽을 보았습니다. 박과부, 네 아들이 정말로 김진산의 담장 앞에서 냄새를 맡았느냐? 원님, 저희 아이가 그저 지나가다가 잠시 냄새를 맡았을 뿐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담장을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코로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원님, 그래도 제 재산을 침해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냄새도 엄연히 제 것인데 그것을 허락도 없이 맡았으니.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진사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냄새라는 것도 그 집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보면 그 집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 원님, 잠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아라. 김진사, 네 주장대로 냄새값을 받고 싶은 것이냐? 예, 원님, 당연히 받아야지요. 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박과부는 냄새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박과부,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원님, 저희는 가난해서 집에 겨우 단량이 있을 뿐입니다. 단량이면 충분하다. 그 돈을 가져오너라. 박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은 박과부가 몇 달 동안 품팔이하며 모은 귀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네가 받을 냄새값이 여기 있다. 그런데 말이다. 생각해보니 돌쇠가 맡은 것은 냄새였지. 예, 그렇습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냄새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원님은 박과부가 가져온 단량을 손에 들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이 소리가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받을 냄새값이다. 돌쇠가 냄새를 맡았듯이 너는 이 돈 소리를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에 대한 값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순간 관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원님, 그게 무슨... 어째서? 네 논리대로라면 이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 냄새라는 실체 없는 것의 값을 요구했으니 실체 없는 소리로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죠. 김진사, 너는 부자로 태어나 넉넉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괴롭히는구나. 재산이 많다고 마음까지 풍족한 것은 아니로구나. 죄송합니다, 원님. 앞으로는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도록 하여라. 재산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니라. 이 판결로 이 사건은 끝이다. 판결이 끝나고 박과부는 원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원님의 지혜 덕분에 저희 모자가 살았습니다.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 돈은 다시 가져가거라. 너희가 어렵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찌 가질 수 있겠느냐. 박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냄새값을 받으려던 욕심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 김진사가 다시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솥장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큰 보따리를 들고 왔죠. 원님, 그날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밤낮으로 제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이것은 쌀과 된장, 그리고 약간의 돈입니다. 박과부 모자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이 원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느니라. 김진사, 네가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그 후로 김진사는 마음을 고쳐먹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박과부 모자도 김진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 지혜로운 판단은 때로 법조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을 보면 작은 것에 집착하며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